조금 전에 김태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총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안내가 되어서 저는 고등학교에 관련된 몇 가지들만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원래 이야기하는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이제 질문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어서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시면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장을 띄워놓은 게 여기 보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가 이렇게 교과서의 편제가 달라졌다는 것은 아마 익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부터 고등학교가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학기제로 바뀐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 단위의 수업이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학기 단위.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전에 체육이라는 교과서가 하나가 있었다면 그걸 1년을 가르치는 경우였다면 이제는 체육 1을 만약에 1학년 1학기에 선택을 했다. 그럼 한 학기에 끝이 나는 거예요. 교과서가 이제 반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 2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2학년 1학기 해도 되고요. 이거는 학교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이렇게 학기 단위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슬기롭게 하지 못했을 때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니까 좀 위험이 생깁니다. 소규모 학교는 문제가 크게 아닌데 이 학교 규모가 조금 큰 학교의 경우에 체육생님 한 3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간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칫 이 선택이 체육 1, 2학년 1학기에 운동과 농가 3학년 1학기는 만약에 스포츠 생활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칫하면 이 종목이 계속 겹칩니다. 이러면 공간 활용성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고려를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죠. 우리는 한 학년 단위로 했을 때는 이거를 조금 나누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학기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단원이 이렇게 한계적으로 조정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수업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물론 이제 얼마 전에 고등학교 내년도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출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수정할 기회가 분명히 학년 말쯤에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한 번 더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교과서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과목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포츠 문화하고 스포츠 과학 이 2개 교과목은 아직 교과서가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내년에 교과서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2개 교과서를 내후년에 나옵니다. 26학년도에. 근데 내년에 만약에 스포츠 문화나 스포츠 과학을 1학년의 교과에 선택을 한 학교가 된 거는 학교 자체에서 교과서를 개발해야 돼요. 근데 이 안내를 도교육청에서 불과 한 보름 전쯤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나온 그런 사실은 좀 위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후에 한 번 더 이런 안내 이후에 2학기쯤에 다시 한번 확정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한 번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한번 요 2개 교과목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셔라. 그래서 최소한 이 2개 교과목에 대한 편성을 하시고자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셨다면 내년보다는 후년으로 이후로 미루는 게 현명한 학교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교과목들이 3단위를 그러니까 3차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수가. 근데 여기에서 정감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정감을 했을 때 체육 1, 2 이런 경우에 정감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보통 이제 2단위에 보통 체육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10단위를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2단위를 가능한데 근데 상황에 따라서 1단위를 해야 되는 학년도가 생길 겁니다. 학기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체육 1, 2, 운동과 건강 이런 과목들은 1단위로 감축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과목이 되느냐?
스포츠 문화와 스포츠 과학 이 두 개 교과만 1단위로 수업이 가능한 교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1 이렇게 편성한다면 3학년에 갈 수 있는 교과는 결국에는 스포츠 문화와 스포츠 과학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교과목의 어떤 중영역 단위를 보셔가지고 영역에 맞추어서 이제 학기별로 학년 편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수업이 공간이 좀 자유롭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 고려까지를 한 번 더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본에 이야기에 있었던 것들은 제가 좀 제외를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김태희 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과목의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생활과 연계되는 삶과 연계된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전이가 가능하도록 수업을 해야 되고 평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이야기가 저희들이 가장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번 1학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 왜 배워요? 라는 이야기를 아마 체육 교과서도 듣지만 아마 수학 교과나 일부 교과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배워서 내가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우리 2022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결국은 삶과 연계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라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윤정규 교수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체육관에서 중학교 때 했던 이제 일반적인 기능, 경기 기능, 경기 전술 그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치 태도 같은 어떤 경기를 이행하면서 학생들 간의 어떤 소통이나 협력이나 스포츠맨십 관리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평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연계가 되지 않고 배구 토스 몇 개, 농구, 프리드로 아니면 드리블 이런 형태의 평가를 하고 나니 결국에는 아이들의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이제 평가에 대한 방향성들이 크다 보니까 삶과 연계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2022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 이해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수행평가를 하는 영역 안에서도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마 선언술련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10%였다가 작년에는 올해는 20% 이상 하라고 되어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를 모두 아우르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결국 수업도 그렇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과 연계되는 수업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이거를 왜 배워야 되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일을 배움으로 해서 어떻게 내 삶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조금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개 스포츠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이 이제 일반 선택에 대한 이야기, 뭐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총 7개 교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6학기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 6과목이거나 만약에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더 작아질 겁니다. 아마 필요하면 4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단위 실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맞추어서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근데 아마 이게 계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스포츠 생활을 선택을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흐름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책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넘어가고요. 제가 20 지금 나온 자료들이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가 재구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게 교육부 자료를 제 임의적으로 편성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을 그대로 일단은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이제 이 성취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범주 안에서 내용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학습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학생들이 최소한 이 단원 또 이 영역을 배우게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성취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꼭 살펴보시고,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게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해서 넘어가고 이제 이번에 이제 교과 역량이 사실은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들이 2년 전부터 할 때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사실은 낯섦이 많았습니다. 운동의 개념과 스포츠의 개념의 차이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육과정 집필하는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이 했는 대답은 뭐냐면 이거는 엑서사이즈고 이건 스포츠야 라고 대답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정 안에서 어떤 번역관의 어떤 내용의 범주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많은 시도에서 이 구분을 하는데 뭐 어떤 차이와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약간 이제 괴리감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용어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바뀌질 않았고 그리고 또 새로 등장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체 활동 문화 향유 영향이라는, 이 향유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다 이렇게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쓸까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그 표현 안에서의 어떤 큰 변화들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교과 역량으로 일단 바뀌어서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김태희 선생님 이야기처럼 이 운동의 영역들이 전부 다 이제 건강관리 영역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에서는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항상 운동 안에서도 스포츠 안에서도 신체 문화를 향유를 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꼭 하나로만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모든 것들을 영역 대단원마다 모든 세 영역을 다 영향을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만 추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를 더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그 중에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육이 보통 교과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총 7개 과목으로 나뉘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교과목들은 정감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체육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필수 수학점이 10학점이다. 요거는 이제 고정된 부분입니다. 요거는 지금 2015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8학점을 할 수 있다. 뭐 여기에는 8학점이다 보니까 이제 학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체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이 보통 이제 2학기쯤 되면 대부분이 실습학기가 되어버리고 1학기 때에도 또 반 이상의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1, 2학년에 체육을 편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포츠 문화와 스포츠 과학은 2학점에 기본에서 정은 안 되지만 감이 될 수 있는 이 과목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제 아래에 있는 생애설계와 자립은 이거는 체육교과서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감에서 할 수 있는 교과 중에 하나가 체육의 2과목, 그리고 마지막에 생애설계와 자립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과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딱 한정적이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게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1단위로 할 수 있는 과목이 아주 고등학교에서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이 전공교과 안에서 이제 체육 계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좀 심화 학교 학습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교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 중에 이 중에 4개 교과가 아직도 교과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이게 아래 께인가 이제 제가 공문을 확인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전공 심화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교과서가 있고 한 70%는 개발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과가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학교 공문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내신제 이야기가 나오고 고교 학점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데 결국 체육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제 한 가지 고려사항이 생겼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수가 되어서 진급 처리가 되거나 마지막에는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 올해 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서류적으로 어떤 과제를 제출하거나 어떤 제시를 해서 그거를 이제 이수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경우라면 내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전 과목에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되는, 이제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까지 이렇게 5개 교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평가 계획서나 교사학습 계획서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다 보면 아래쪽에 최소 성취 수준 보강 지도 계획, 그리고 그것을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를 다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체육도 그렇게 1학년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본 점수에 대한 한계를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사실 기본 점수가 60점에 대한 기준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기준을 가지고 갔을 때는 또 또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 다른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3분의 2가 안 되면 이수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플러스입니다. and 그 다음에 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절대평가 개념이죠. 이제 약간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고, 미이수 시 만약에 40%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출석이 모자라거나 이런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보충 이수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역할입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그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를 연초에 이제 교수학습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가 달라지는 게 보통 17시간을 보통 이제 한학점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이 적용되는 신입생부터는 16시간이 한학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1시간 이상의 시간들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보면 이제 이게 수업량 적정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제 학교마다 아마 수업량 유연화라고 해서 아마 융합 수업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을 학교마다 좀 다르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3일간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보통 기말고사 이후에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3일간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주일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가는데, 이제는 이 16 플러스 알파 안에 이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최소 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을 넣거나 행사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진로 관련된 어떤 활동을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원래처럼 했던 수업량 유연화 수업을 했다면 여기에 미달되는 학생들은 이 시간들을 여기에 3일 동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수 처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또 선택지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아이들에게 미리 사전 고지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너희들에게 약간 피로감이 줄어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선택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이런 교육을 시작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항상 이제 이 수능과 관련된 내용들과 맞물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학교의 파행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3학년 2학기에 많은 시간들이 대부분들이 결국은 자습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막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참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교과목도 많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선택지도 상당히 조금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최소한 내가 고등학교에 근무한다면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같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이게 내년 신입생들의 이제 적용되는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아이들이 졸업한 당해에 대학을 진학하진 않잖아요. 재수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삼수하는 학생들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당해 연도에는 지금의 수능 체계를 따라가지만 재수를 했을 때 이 시험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삼수를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가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에게도 한 번쯤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교양교과를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들 공부하다가 어려울 때 너 시험 점수에 맞추어서 대학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는 게 더 현명할까? 과연 어느 게 더 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과감하게 재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졸업하고 난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그 해에 당해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임용고시 자체가 빠른 사람들이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5년 정도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는데, 그 이후에 3년이라는 5년을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학 졸업하는 해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에 시험이 조금 아쉬웠을 때 과감하게 이 1년을 그 이후에 3년, 5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차이가 있을까 한 번쯤은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입장이라면 그러한 부분들도 아이들의 사고를 조금 더 다양성 있게 한번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과목 사실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이제 거의 선택지도 많이 줄었고요. 이렇게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체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아마 한번 책자를 활용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다시 아마 원래 제일 처음에 연초에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교수학습 계획 플러스 평가 계획서 정보 공시 관련해 가지고 작성해서 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양식이 확 바뀌어서 이제 교육부 양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어서 전국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거든요. 그 전에는 교수학습 진도표가 그냥 한쪽으로 그냥 엑셀 양식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던 것들이 이제 교수 평가에는 큰 차이가 사실 없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도 다시 그 양식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야기 드린 이 내용 체계 2022에 대한 어떤 핵심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 내용 체계, 성취 기준, 뭐 요소들 이러한 것들은 같이 반영을 해서 반드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내년 한 2월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 한번 이제 새로운 학년도 보통 이제 신학기 준비 주간 때 보통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새 학년도 교육과정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신입생들에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2, 3학년들은 지금 2015가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조금 그 바뀌어지는 가장 큰 흐름의 맥락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꼭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질문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